나라의 요청으로 내일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회의를 엽니다. 다만 미국과 사흘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이가 더 멀어진 러시아의 협조 여부가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 마무리된 뒤 보다 면밀하게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이틀째 3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에 들어선 지난주와 비교하면 확진자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사망자는 연일 400명 안팎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활용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수현 기자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만 9,51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 33만 9,485명, 해외 유입 29명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1,116만 2,232명으로 1,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4명이 늘어 1,085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393명 늘었는데 10살 미만의 소아도 1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사망자 수는 발생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던 전날에 비해 줄긴 했지만 한 주 전과 비교하면 92명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해 신규 확진자 수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의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약 팍스로비드의 재고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며 당초 화이자사와 협의된 다음 달 팍스로비드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다음 달 초 추가 물량을 도입하기 위한 계약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팍스로비드에 이어 국내에 두 번째로 도입된 머크사의 먹는 치료약 라게브리오는 내일부터 투약이 시작됩니다. 라게브리오는 2만 명분이 도입됐고 이번 주말에 8만 명분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 최대 70km 이상 후퇴했으며 최전방의 상황도 사실상 교착 상태라는 발표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토는 동유럽 4개 나라에 새 전투단을 배치하면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수도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35에서 70km 이상 후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최전방의 전황이 사실상 교착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많은 부대가 공세를 펼치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불가리아와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4개 전투단을 배치하는 등 동부지역 병력 증강과 함께 화학, 핵 위협에 대한 준비태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도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도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연계된 생물학 실험실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왔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가 보유한 금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경우 전쟁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G20, 세계 주요 20개 나라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문제를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퇴출을 반대하는 나라가 있다면 우크라이나를 G20 정상회의에 참석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미 재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 하원 의원 328명을 포함한 400여 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길어지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원자재 등 수급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 이후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공급망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한편 57개 비전략 물자 품목 기술의 러시아, 벨라루스에 대한 수출 통제를 내일자로 시행합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오늘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만기 유예에 대해 정부 부처의 협조가 조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다만 비용 추산 등을 고려해 시일은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는 여성가족부의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인수위 차원에서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등 9개 농어민 단체들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가입할 경우 그 어떤 자유무역 협정보다도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산업 종사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임기 내 가입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줄어들었던 수도권 아파트 매수 심리가 대선을 기점으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3월 셋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87.8로 3주 연속 올랐습니다.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제주도와 전남, 경남, 서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9차전에서 손흥민과 김영권의 연속골로 이란을 꺾고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응원이 승리에 큰 힘이 됐습니다. 손기성 기자가 전합니다. 이란과의 빅매치를 보기 위해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3년 만에 만원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팬들은 보고 싶었습니다라는 대형 카드 섹션 응원을 펼치며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팬들의 열정에 보답하듯 주장 손흥민이 전반 추가 시간에 환상적인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의 강력한 우회전 킥은 이란 골키퍼의 손을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표팀은 후반에도 이란을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후반 18분 톱니바퀴 같은 패스 플레이 끝에 수비수 김영권이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김영권은 4년 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처럼 골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왼발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은 이란을 2대0으로 꺾고 최종에서 A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11년 동안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이란전 우승 징크스를 끊었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29일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월드컵 최종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한편 B조의 일본도 호주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고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 선수가 어젯밤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점프 실수가 나오며 총점 82.43으로 17위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출전한 이시영 선수는 자신의 시즌 최고점인 총점 85.34점으로 14위에 올랐습니다. 차준환과 이시영은 내일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합니다.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시작하면서 보건소 검사량이 줄자 정부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 항원 검사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의견 수렴 결과 금천구와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속 항원 검사 중단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이 해외 직구한 물품을 반품했을 때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은 별도의 수출 신고가 없더라도 납부한 관세를 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여행자는 시내나 공항 입출국장 면세점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 산 면세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에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 이행 조치로 오늘 관련 운영 지침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무시동 히터 내리평 제품 8개와 이동형 제품 2개를 골라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히터가 나오지 않는 등 비정상적인 연소 조건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9.65%까지 배출될 수 있어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자동차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경유나 등유를 연소시켜 공기나 물을 가열하고 순환시켜서 자동차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로 주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서울의 공영 주차장 내 전기차 주차 구역에서 충전할 경우 주차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실제 충전 여부를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전기차 충전 주차 요금 자동 감면 시스템은 전기차 충전 시설에 설치된 CCTV로 실제 충전 시간을 판단한 뒤 충전 확인 정보가 되어주는 자동으로 요금 감면 여부를 결정해 정산합니다. 오늘부터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때 손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러한 내용을 복잡하는 트래블 룰 제도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래블 룰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권고한 자금 추적을 위한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가 국내에서 가상화폐 업계에 적용한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를 쓸 수 있는 시범 지역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고 경제 매체 차이신이 보도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어제 디지털 위안화 연구개발 시범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시범 사업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지금 기온 14도, 습도는 46%입니다. 아나운서 이기훈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12시 20분입니다. KBS 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